이런 식으로 설측 교정으로 6개월 더 단축하여 끝내드렸습니다. 설측 교정이 오래 걸린다, 설측 교정하면 교정이 잘 안 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설측 교정으로 일반 교정보다 오히려 더 짧게 끝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안녕하세요. 치아를 디자인하는 남자 7위 김석권 원장입니다. 저는 설측 교정을 한 15년 정도 공부하고 또 많은 환자들을 다루면서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어서 오늘 설측 교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측 교정이라고 하면 보통 교정을 바깥쪽에 철사나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것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안쪽으로 붙여서 교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혀 설자를 써서 설측 교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제일 고민거리가 밖에서 보여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방송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외적으로 교정기가 붙어서 교정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측 교정을 하게 되면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남들이 모르게 교정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도 다 하고 그러니까 굳이 설측 교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 모르게 교정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내가 늦게 교정을 시작하는데 교정기도 하는 게 창피한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너 왜 교정했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하고 싶으신 분들, 인플루언서나 방송 쪽에 있는 분들도 남들 앞에 서는 일들을 하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설측 교정이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설측 교정이 더 오래 걸린다는 말은 설측 교정이 익숙하지 않은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나온 어떤 낭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을 하면서 치아가 이동되는 양이나 개개인의 뼈의 상태 이런 거에 의해서 기간이 결정되는 거지, 안쪽에서 붙이냐 바깥쪽에서 붙이냐에 의해서 교정 기간이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투명 교정이나 설측 교정은 개별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제작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고요. 개별 맞춤형 장치를 하다 보니까 탈락을 해서 분실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제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아가 움직이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의 바깥면에서 당기는 물리학적인 메커니즘과 안쪽에서 당기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똑같이 당겨가지고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측교정학회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어떻게 당겼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브라켓 교정 장치를 하는 경우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붙여서 직접 수공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측 교정은 안쪽의 모양이나 구조가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안쪽에 울퉁불퉁한 면에 장치를 붙여서 바깥쪽을 바르게 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난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붙이는 경우는 정확한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서 치아를 3D로 셋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상 치료에 맞게 치아별로 개별 맞춤형 장치를 제작해서 치아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맞춤형의 정밀한 장치를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상담을 많이 가보면 저는 설측 교정을 하고 싶어요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투명 교정을 하고 싶어서 어느 병원에 가면 투명 교정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치아를 직접 잡고 움직이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치아의 움직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측 교정은 브라켓을 치아에 붙이고 설사를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이고 당기는 작업이라는 면에서 바깥 교정이랑 설측 교정은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교정으로 되는 모든 케이스는 사실 설측 교정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그 선생님이 조금 자신이 없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케이스에 있어서는 오히려 설측 교정이 더 교정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의 중심부에 저항 중심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치아를 움직이는 장치가 붙어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에서는 보다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함입이라는 치료에서 더 유리합니다. 함입이라는 것은 치아를 뼛속으로 좀 집어넣는 치료법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랫니가 위로 많이 솟아있고 윗니가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딥바이트라고 하는 교정교합에서는 바깥으로 고칠
붙일 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설측으로 그 장치를 붙이게 되면 초기에 함입력이 더 쉽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배열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서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오픈바이트의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오픈바이트라는 건 앞니가 벌어져 있는 케이스인데 주로 혀 내밀기 습관에 의해서 생긴 오픈바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이 혀 내밀기 습관 같은 경우는 교정 중에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교정을 할 때도 혀 내밀기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오픈바이트가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교정 기간이 차일피일 늘어나게 됩니다. 1년 안에 끝나는 케이스가 2년,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끝까지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설측으로 장치를 붙이게 되면 사소한 것이지만 혀를 앞으로 내밀 때 그 장치가 다 혀에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자각 효과가 있어서 습관을 고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측 장치를 이용하면 의지만 있다면 오픈바이트를 더 빠르게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습관이 진짜 무섭다고요? 보통 바깥으로 붙여서 혀 내밀기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 비염이 있다 보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친구들은 대부분 혀 내밀기 연하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킬 때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부정교합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긴 오픈바이트의 경우에 이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혈축교정 케이스에서 보면 그 장치가 건드려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본인이 자각해서 굉장히 쉽게 고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축교정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축교정은 설축교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든지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설축교정을 추천합니다. 습관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치료가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습관이 빨리 개선되면 6개월에서 1년도 더 단축될 수 있고요. 또 딥바이트 케이스에 있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단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 앞니가 닿지 않는 오픈바이트를 불편해 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외국에 계시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바깥 교정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혀 내밀기 습관이 너무 강한 분이라 제가 설측 교정을 추천드렸고 설측 교정 장치를 붙여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에 사셨기 때문에 수개월에 한 번씩 오셨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교정 치료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습관이 좀 빨리 개선됐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혀 내밀기가 워낙 심하셔서 치아가 밖으로 밀려나면서 송곳니 부분에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비심미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통의 경우처럼 작은 어금니를 빼고 송곳니를 쓸 때 송곳니가 너무 모양이 안 예쁘고 잇몸도 이미 퇴축이 일어난 상황이라서 송곳니를 발치하고 오히려 모았던 케이스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였는데도 설축 교정으로 충분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바깥쪽 교정이었다면 환자분도 불편하고 충치도 많이 생기고 탈락률도 좀 높았을 텐데요. 설축 교정이라서 습관도 빨리 고쳐지면서 6개월 정도 단축해서 진료가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혀 내밀기 습관을 못 고치면 사실 이 케이스는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축 교정을 하면서 환자분과 혀 내밀기 습관을 고치는 훈련법도 같이 적용을 했는데요. 이런 훈련법을 OMFT라고 합니다. 근기능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혀를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연습도 같이 해주면 훨씬 좋고 설축 장치는 혀 습관을 고치는데 더 좋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측 교정과 설축 교정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측 교정보다 설축 교정이 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몇몇 케이스에서는 설축 교정이 더 유리하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또 협측 교정이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설축 교정 장치가 더 잘 움직이는 케이스에서는 설축 교정 장치를 쓰면 더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설축 교정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는 협측 교정을 하거나 콤비 교정이라 그래서 한쪽만 설축으로 하고 한쪽은 협측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축 교정은 교정 전문 병원에서조차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설축 교정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바깥 교정 3명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2배, 3배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좀 꺼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객의 맞춤형으로 철사를 조절한다든지 힘 조절이 더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더 많은 숙련도와 공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설축 교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설축
설측 교정에 숙련도가 더 있는 그런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요. 설측 교정 치과 의사 외에 정회원 분들 병원을 찾아가면 조금 더 설측 교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원장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설측 교정이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설측 교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설측 교정을 하게 되면 몇 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측 교정이 오래 걸린다라는 사회적인 속설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원장님들이 처음 설측 교정을 하고 익숙치 않은데 환자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면 설측이라서 오래 걸려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십수년 전에 초창기에는 설측 교정을 아주 쉬운 케이스를 하거나 조금 천천히 진행하면서 경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숙련된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바깥 교정보다 더 오래 걸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측 교정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설측 교정이 안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으로 붙이든 밖으로 붙이든 환자마다 교정에 필요한 기간이 다르고 장치 때문이 아니라 치아 이동을 해야 하는 양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설측 교정 때문에 교정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시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설측 장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측 교정보다 더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측 교정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 모르게 교정을 하고 싶은데 투명 교정 같은 장치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투명 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서 설측 교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응원하는 치아를 디자인하는 남자 치디 김석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